한 가지인데 바로 예비비 관련된 이슈입니다. 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정말 이 정부는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후한무치하고 너무 눈치도 안 보고 너무 뻔뻔한 정부죠. 뻔뻔한 정부. 이 정부 들어와갖고 지금 매년 세수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죠. 세수 부족. 작년에는 역대 최대 56조 세수가 들거쳤습니다. 들거쳤어요. 아니, 세금이 들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일을 못하는 거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부채를 가지고 국채 내가지고 그걸 일할 수 있는데 이 정부는 빚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냥 하기로 했던 예산들 다 그냥 불용 안 해버려. 일을 안 해버려. 황당한 겁니다. 근데 금년도에도 또 세수 결손이지요. 얼마? 30조. 30조.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어요. 역대 이런 정부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내년도 수입이 얼마쯤 있을 거다라고 계획하고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이건 모두 다 마찬가지죠. 큰 기업부터 그냥 작은 단체까지도 저희 사람 ING 같이 조그만 공동체도 예산을 짤 때 금년에 얼마 돈이 들어올 거야 라고 이거 지금까지 지내왔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해서 수입이 얼마니까 그 수입 맞춰갖고 금년에는 지출을 이렇게 해야지 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요 정말 너무너무나도 형편이 없죠. 어떻게 50조 결손이 나고 금년도에는 또 30조 결손이 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 최상목 같은 새끼들 기재부 관료 새끼들 다 잘라야 돼요. 당당하잖아. 당당해. 당당하면 안 되는 거죠. 황당한 거라니까요. 세수결손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경제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수출을 못 해갖고 돈을 못 벌어서 법에서 못 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정부가 워낙 감세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서 짜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그만둬야지. 이걸 왜 하고 있어? 결손만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이 남아도 문제인 거죠. 근데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오늘 뭡니까? 오늘 오늘 그 기재부 또 이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기재부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30조가 아니고 최대 48조까지 세수펑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오늘 박홍근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45조까지 48조까지 세수펑크 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냐? 물어보니까 최상목 오늘 뭐라고 하냐? 이 새끼 뻔뻔한 새끼. 알고 있다. 이런 상황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 추계한 거다라고 또 그러고 있어요. 알고 있대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너무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문제가 안 돼 있는 거야. 기본적인 게. 근데 그러면서 계속 뭘 떠들고 있습니까? 재정 건전성. 지금 제대로 내년도에 얼마 들어올지 수입도 계산 못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예산을 지금 돈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 정부 윤석열 들어와서 앵무새같이 떠드는 게 재정 건전성.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우리 정부가 너무 빚이 많아서 앞으로 빚지면 안 돼.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핏 들을 때는 되게 검소하네. 돈 안 쓰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정부가 돈을 안 쓰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필요한 곳엔 써야죠.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누가 고생하는 건데?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필요한 데는 써야지. 부채가 있으면 어때? 필요할 땐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중앙정부가 돈을 안 쓰면요. 어떻게 돼요? 지방정부들이 빚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쓸 때는 써야죠. 그래야지 내수가 돌아가지. 근데 이 정부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돈 안 쓰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 예산을 얼마가 짰어요? 금년도 비교해가지고 2026년 내년도에 쓸 예산을요 677조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몇 프로? 3.2% 증가한 겁니다. 3.2% 증가. 여러분 예산은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예산이 매년 몇 프로 증가했냐? 8.5% 증가했어요. 8.5%. 지금 이거는 그 반도 안 되죠. 이거 가지고 이 정부는 검소한 정부네 그러면 안 돼요. 예산은요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왜? 아니 국가의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커지는 거죠. 당연한 거야. 매년 국민들에 대한 복지수도 좋아져야 되는 거고 해야 될 일도 있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예산은 줄지 않죠. 항상 늘어난다고요. 근데 금년도에는 정부가 거의 3.2%면 거의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작게 잡은 거예요, 작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재정 건전성. 건전재정. 여기 써있죠. 윤석열이 지난 8월 달에 했던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400조 이상의 국가 세금을 늘렸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 늘리지 않겠다는 거죠. 3.2%면은 별로 늘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비판이 있냐?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요. 이거는 이런 부자 감세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건 민생 외면 예산안이다. 민생 외면. 돈을 늘리지 않겠다는 거는 민생을 챙기지 않겠다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감세로 내년 국세 수입이 17조 원 줄었는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감세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5년간 18조 원이 넘는 추가 감세 조치를 재고하게 바란다. 보통 이 재정에 늘 때 이 는 재정들은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사회 안정망 그쪽으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지.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정부 예산안을 많이 늘리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진짜로 건전 재정이 아니고요. 이 새끼들이 감세를 워낙 많이 하니까 감세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나중에 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이에요. 내년 총 지출 예산은 올해 대비 이건 참여연대 논평입니다. 3.2%가 증가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중가액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보건복지 고용 예산 증가율도 4.8% 수준으로 10년 새 최저 수준이었던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이때도 언제입니까? 이때도 윤석열 때 아니야.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라며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도 민생도 모두 잃은 최악의 긴축 예산안이에요. 긴축 예산. 도대체 뭘 위한 긴축이야? 뭘 위한 긴축? 황당하죠. 그러니까 대기업들, 부자들 감세를 하면서 그래서 긴축하는 거야.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냐? 그 피해는 그냥 일반 서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 돈 다 뭔데요? 그거 다 서민들한테 지원할 돈들 다 자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업들 지원할 돈 자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도 입장이 나왔죠.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 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 기반은 훼손됐고 민생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가 축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정부가 예산을 줄인 거는 뭐라는 겁니까? 부자 감세가 그 이유인 거고, 민생을 외면하는 거고, 미래를 포기하는 거라는 거죠. 왜? 건전재정이니까 돈 아끼는 거는 좋은 게 이게 자린고비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개인들이야 돈 안 쓰고 검소하면은 검소하다, 돈 아끼는구나 하지만 국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건 민생을 그냥 팽개치는 거라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건전재정이라는 이 미명 아래 사실은 민생을 완전히 외면해 버리고 그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같은 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너무 황당한 거야. 이거 하나가 이 자체만으로도 비판할 거리가 있는 거고요. 더 황당한 거는 제가 오늘 주제입니다. 야, 뭐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전재정 하겠다고 하면서 민생 다 내팽개치면서 내년도 예산을요 3.2% 증액한 거죠. 전년 대비 3.2%. 그런데 야, 대박. 이 와중에 예비비, 정부가 국회한테 심사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비비는 몇 프로 올렸냐? 14% 올렸습니다. 14%. 본래 4조 2천억인데 요번에 6천억 더 올렸다는 거죠. 14%. 이게 말이 돼요? 예비비. 심지어 그래서 지금 국회 예산수가 예비비 증액 규모는 적절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해갖고 지금 삭감하라고 의견을 보냈어요. 의견을요. 기재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기재부에서 뭐라고 짓거리느냐. 미 대선이 있다. 미 대선 앞두고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대요. 두 번째, 재난재해의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다. 재난재해가 많기 때문에 요새 이번에 스페인도 비 엄청 왔잖아요. 홍수 나고 이런 것처럼 재난재해가 있어. 또 농수산물 물가 변동, 복지 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말이 안 되죠. 미 대선? 아니 무슨 씨발 미 대선이 요번에 처음 열리는 거야? 여러분 미국 대선이요 4년마다 항상 열리는 거예요. 항상 4년마다. 그러면 우리가 4년마다 예비비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10%씩 올라갔습니까?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미 대선하고 뭔 상관이야 예비비랑. 아니 미 대선 때문에 돈 쓸 일이 있으면요 미리 짜면 돼. 예비비라는 건 뭡니까? 예비비라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짜놓고 나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혹은 돌연의 이 돌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쓰려고 예비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비비는 안 쓰는 거죠.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정확히 쓰려면은 그 전년도에 예산 편성 한 다음에 다 짰을 거 아니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예산이 오버됐을 때 그때 쓰려고 있는 게 예비비란 말이에요. 예비비를 만들어 놓고 아무 때나 써야지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예비비 내년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이때 써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때 쓸 게 있으면은 본 예산에 넣어야지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순방 예산이 원래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윤석열이는 워낙 돈을 많이 쓰죠. 이 개새끼. 그래서 작년에 얼마 썼어요? 250억 다 쓰고 예비비에서 500억 썼어요. 500억. 이런 미친 새끼가 있나. 근데 만약 금년에도 그렇게 많이 쓸 생각이다. 그러면 아예 금년도에 본 예산에 그냥 순방비를 800억 쓰면 돼요. 그냥 아예 대놓고 할 거니까. 나는 외국에 많이 나갈 거야. 난 나가서 밥도 많이 먹어. 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그러면은 금년도 계획 짤 때
순방비에 뭐 700억, 800억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욕먹을 것 같으니까 예비비를 확 늘려놓고 본예산 다 쓴 다음에 모자르면은 예비비에서 뭐 500억, 600억 갖다가 쓰려고 지금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황당한 거예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때문에 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사도 있지만은 올해 126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비용이 있었어요. 정부가 이거 필요 없다고 폐기했어요. 폐기했다니까요. 근데 폐기해놓고 예비비를 이렇게 6천억 올리면서 그 핑계를 감염병 유행을 듣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뻔뻔한 새끼들. 금년 5월 달에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이 윤석열 정부 예비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싹 점검했죠. 싹 점검했는데 어떻게 썼습니까? 1등이 뭐였어요? 작년에 1등 용산 이전 650억. 그리고 두 번째가요 해외 순방. 해외 순방이 530억이에요. 해외 순방이 530억.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은요. 금년도에 원래 이때 정부가 윤석열 순방비로 잡아놓은 게 얼마냐면 249억이거든요. 249억은 역대 정부에서 최고예요. 최고예요. 역대 정부에서 제일 많은 순방비를 잡아놨는데 이거를 다 써버리고 얼마를 더 예비비에서 갖고 온 겁니까? 532억을 가져서 532억을요. 그래서 총 쓴 게 얼마냐면 800억. 아니 완전히 지네 씨발 그냥 무슨 쌈짓돈이야. 이게 말이 돼? 응? 이게 말이 됩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 당시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박근혜 때는요, 보통 이거 뭐냐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 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 예비비 편성하는 거 맞지만 이게 대통령실 이전이나 정상회의 같이 대통령실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 그냥 중심의 정책에 이렇게 예비비 편성하는 거는 드물다는 거죠. 박근혜 때도 예비비를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디냐? 지자체 재원 보정 강화에 제일 많이 썼고 1년차 때. 문재인 정부 때는요.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에 제일 많이 썼어요. 윤석열처럼 이렇게 지가 그냥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니면 순방비로 쓴다는 거? 이건 다 본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건데?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또 예비비는 아까 말했지만 본 예산을 짤 때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국회 심의를 나중에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쓰고 난 다음에 제대로 국회한테 보고도 안 하잖아요.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알리지도 않잖아. 보고도 안 하잖아. 무슨 국가 안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예비비를 너무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 편성한 예비비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예비비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석지 명지대 교수는 예산은 국회 심사 등 통제를 받는 게 기본인데 대통령실이 통제받지 않는 창구로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산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맞죠? 딱 맞는 말이야. 지금 예산 통제받지 않으니까. 예비비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어디다 쓸지 모르는 거니까 국회에서 심의할 수가 없잖아. 짤 때. 그럼 무조건 만들어 놓고 쓴 다음에 국회한테 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안 해. 보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윤정부가 지금 예비비를 14%나 올리고 6천억 올린 거 도대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요 이 새끼들 예비비 어디다 썼는지를 반드시 이거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이게 쓸데없이 올린 것들 다 잘라내야죠. 말이 돼? 아니 매년 정부마다 대한민국 정부마다 항상 예비비 있어 왔는데 아니 이 정부가 뭔데 이 일도 못하고 제대로 할 줄 알고 있던 정부가 뭔데 역대 정부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만듭니까? 지들끼리 지금 건전제정 외치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지금 국가 기관들이 국민 세금을 지네 용돈 쓰듯이 하는 것들 요번에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정부 예비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법사위가 잘하고 있는 게 요번에 검찰 특활비 싹 삭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활비. 전 요번에 굉장히 법사위가 이거는 잘하는 거다. 특활비. 특활비라는 건 특수활동비죠. 특히 수사기관들은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요. 영수증 처리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금액들이 필요할 수 있어. 수사할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쓴 거를 국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지. 근데 검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보고 안 하잖아요. 제출 안 해, 내용. 제출 안 해.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요번에 법사위원장이 공개할 수 없어? 그러면 너희들 예산 줄 수 없어. 그거죠. 왜냐면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무, 역할이 뭡니까? 법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예산 심의예요. 예산 심의. 예산은 정부가 짜지만 정부가 짠 거를 누가 검증하고 누가 심의하는 겁니까?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국회가 이거를 심의 안 하면은 국회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특활비를 쓸 거다? 어때 쓸 건지를 나름대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밝히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고 제출도 안 하고 못하라 합니까? 그 요번에 민주당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입증되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겠다. 특활비나 출장비 같은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그리고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 속 검찰 특활비는 전년 대비 8억 원이 늘어난 80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부는 뭐라고 하냐? 특활비 없으면 안 된다. 특활비가 있어야지 마약, 보이스피싱, 또 전유사기 같은 민생 침해 범죄, 금융 증권 범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범죄 수사에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민주당 너무했다. 이게 딴 게 아니고 수사할 때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거를 자르냐 그러고 있거든요. 아, 이런 거 자르면 안 되지. 그럼 이런 거 밝히라고요. 어디다 쓰는지. 근데 웬일입니까? 지금 언론 통해 가지고 요번에 검찰들이 쓴 돈들 내역을 보니까 특활비가 진짜로 이렇게 무슨 범죄 사실에 쓰이는 건지 이상한 게 뭐냐? 돈들이 대부분 다 언제 쓰이냐? 명절 앞두고, 연말 앞두고, 누군가 이임할 때, 혹은 퇴임할 때, 그때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아니, 범죄가, 연말, 혹은 명절 앞두고 범죄가 많이 있나? 수사가 그때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정확한 내역을 안 쓰니까 내역을 알 수가 없지만, 돈 언제 나갔는지를 막 보다 보니까 항상 명절 앞두고, 연말 때 몰아쓰기, 누군가 이임하거나 퇴임할 때, 그리고 경력은 지급, 비수사부서의 지급. 아니, 수사부서 수사한다며. 근데 왜 수사부서가 아닌 곳에 돈을 왜 지급해? 그리고 상품권 구입. 아니, 마약 수사 같은 수사 비용이라며. 근데 상품권을 왜 구입해? 휴대폰 요금 납부. 휴대폰 요금을 왜 이걸 납부합니까? 공기청정비 렌탈비. 아니, 마약 수사라든가 그런 특수수사 같은 거 할 때 쓴다며. 근데 무슨 렌탈비야. 이거 왜 하는 건데? 실제로 윤석열이 중앙지검 다닐 때, 명절 때 쓰라고 2억 5천만 원 특활비 직원들 떡값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현석은요, 작년 6월에 전국 검찰청에 민원실에 특활비로 경력금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왜 특활비로 뿌려?
특활비라는 게 경력금으로 뿌리는 돈 아니에요. 축하지 새끼들이 뭔데? 어처구니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할 때 어떻게 하는 건 다 지워서 공개하는 거야. 이 새끼들 밥 처먹을 때는 또 얼마나 비싼 거 처먹습니까? 웃긴 거죠. 왜 국민 세금으로 지들이 이렇게 호가호위 하냐고. 다 잘라버려야 돼. 다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이 법사위가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그런 각 부처들이 국회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그쵸? 근데 국회가 진짜 무섭다는 거를 보여주려면 뭐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 전체 회의 때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그걸로 안 돼요. 소리 지르면은 막 보수의 정진석 같은 새끼들 같이 소리 지르잖아. 국회의 진짜 무서운 힘은 뭡니까? 예산. 돈 다 그냥 삭감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거를 국회가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근데 검찰 같은 부서 본보기로 예산 같은 거 다 깎아버려갖고 씨발 돈을 말려버려야 돼. 그러면 다른 부처들이요, 그거 다 보고 긴장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라버려야 돼. 대통령실 이런 예산들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거 왜 지원해? 해주지 마.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전 그래서 이번에 이 검사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특활비 같은 거, 이거 전액은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7, 80%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안 그러면 이게 기고만장한다니까요. 근데 여기만 그렇습니까? 감사원 작년에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택시비가 얼마냐면요. 택시비가 5억 6,700만 원이래요. 5억 6,700만 원. 아니 뭔데 택시비로 5억 6,700만 원이 나와? 뭔데? 황당하죠.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직원이 감사원이 1,100명이고 그중에 감사 업무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1회 2만 원씩 택시 타고 가정하면은 연간 2명 8천에 탄 거다. 이게 말이 되냐? 택시비로 5억 6,700만 원 탔다는 게 말이 되냐? 감사원은 뭐다 하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야간 업무가 많았고 택시 요금이 인상됐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말? 감사원 직원들이 밤 11시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하냐? 그래? 아니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택시 탄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일했으면 밤에 차도 끊기고 없으면 타야지. 그래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좋다. 그럼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일을 했으면은 분명히 초과수당 나갔을 거 아니냐? 초과 근무수당 나간 거 내역 제출해라. 두 개 비교하면 알겠죠. 진짜로 직원들이 밤 늦게 일하다가 만약에 그 돈으로 택시비 하느라고 한 거라면 그러면 밤 늦게 일한 것만큼 초과근무 수당 나간 거 있을 텐데 그 자료 내라는 거지. 두 개 비교하면은 진짜로 일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왜 불거진 거냐면 이것들이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을 안 해요. 택시비가 5억을 쓰건 10억을 쓰건 이게 정당한 거면 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낸다고. 이게 뭐냐면은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 정부 새끼들, 특히 보세요. 검찰, 감사원들은 누군가를 수사하거나 누군가를 감찰하거나 지적질하고 잡는 새끼들이거든. 근데 그 새끼들은 누가 자기들을 감찰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으니까 겁이 없어. 그냥 멋대로 막 쓰는 거야. 특히 돈 문제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이 정부 자체도 마찬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그냥 막 올려갖고 그냥 쌈짓돈 같이 쓰려고 하는 이 태도도 문제인 거고 검찰, 감사원 이 부처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이런 짓거리를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겠냐? 있었겠지요. 뭐 문재인 때는 안 그랬고 지금만 그래 그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이 더 심해진 것 같긴 해요. 이번 기회에 이거 다 없애버려라. 잘라버리고 국회가 국회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어이가 없어요. 건전성 얘기하면서 딴 건 다 깎으면서
지네들 헤쳐먹을 돈만 이렇게 올리는 거.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하지? 다 올리던가 그냥. 다 올리면서 우리 것도 올리던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건전성을 외치면서 지금 모든 예산을 다 감액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조금 올린 건 거의 안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들 헤쳐먹을 예비비만 14% 올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